왠지 몸이 나른하면서 뻐근해지기도 하고 점심 먹고 나면 눈꺼풀은 왜 이리 무거워지는 건지 이런 느낌 요즘 한창 들지 않나요? 예년보다 따뜻한 봄날씨 탓에 춘곤증이 먼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봄철 어김없이 찾아오는 춘곤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봄이 되면 밤이 짧아져서인지 나른한 느낌을 자주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증상이 춘곤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 커리어가 최근 직장인 1,6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3%가 올해 들어 뱃살 춘곤증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춘곤증의 원인을 가정의학과 최민규 교수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곤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계절 변화에 따른 기온의 변화입니다. 겨울이 되었다가 봄이 되면서 기온이 많이 따뜻해지면서 일어나는 그런 기온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론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되면서 일조량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 시간이 많이 겨울철에는 길었다가 봄이 되면서 짧아지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조량의 변화 때문에 우리 몸에서 느끼는 그런 환경 변화가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우리 몸이 그 환경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을 때 그런 졸리거나 또 피곤한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와 일조량의 변화 때문에 발생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우리 몸은 더 피곤해지고 나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춘곤증의 증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춘곤증의 증상에는 그러니까 봄에 특별히 피곤하다는 것이죠. 피곤이 주요한 증상이 되겠고요. 그 피곤한 증상은 낮 시간 동안의 졸림, 그리고 손발의 어떤 무력감, 또 집중력의 저하, 그리고 여러 어떤 일의 활력의 저하,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비특이적인 그런 피로와 관련된 그런 증상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피곤함과 더불어 손발의 무력감, 집중력까지 떨어지는 증세가 나타나는군요. 그럼 춘곤증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봄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제는 춘곤증을 이겨내셔야 하지 않을까요? 최민규 교수님께 춘곤증을 이기는 방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곤증을 이기는 방법은 스트레스 변화를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스트레스를 제일 잘 적응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규칙적인 생활과 또 적절한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되도록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적절한 운동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약간의 한 20-30분 정도의 스트레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면은 어떤 기온이나 일조량 변화에 따른 그런 스트레스를 좀 더 쉽게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이렇게 변형되면서 춘곤증을 잘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춘곤증을 잘 이기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섭취도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스트레스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대사 과정에 항상 필요한 것이 비타민과 미네랄 등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절 변화에 따라서 조금 필요량이 평소보다 더 많아졌을 때 상대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의 부족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종합 비타민이나 다른 적절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시는 것이 스트레스 적응 능력을 키우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가벼운 운동과 비타민 섭취 등으로 봄철 춘곤증을 이겨내야겠습니다. 그런데 가벼운 운동이라는데 회사에서나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스트레칭을 소개해 주실 분은 강남 성심병원 간호사이신데요. 에어로빅 자격증까지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현경 선생님께 스트레칭을 배워보도록 할까요? 꽃샘추위도 다 지나가고 이젠 완전한 봄이 왔습니다. 너무 나른하고 피곤하시죠? 이럴 때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날려보내시는 건 어떠신지요? 첫 번째로 엄지손가락으로 턱을 들어 올려주세요.
10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 시원하실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손으로 머리를 당겨주세요. 이건 역시 시원하실 때까지 해주시면 되고 좌우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손을 머리 뒤로 넣어서 고개를 앞으로 숙여주세요. 10초 정도 해주시고 너무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나면 해주시지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손을 들고 최대한 위로 늘려주세요. 이때 고개도 같이 뒤로 제껴주시면 됩니다. 10초 정도 해주시고 양손을 들어서 상체를 옆으로 기울여 주세요. 오른쪽 10초, 왼쪽 10초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한 팔을 쫙 펴고 반대팔로 당겨 주십시오. 이때 팔이 뻗은 쪽과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주시면 더 시원합니다. 역시 10초 정도 해주시고 반대 방향도 똑같이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뒤꿈치를 당겨주세요. 왼쪽도 똑같이 한 번 더 합니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똑바로 펴고 몸을 좌우로 틀어주겠습니다. 허리를 똑바로 핀 상태에서 다리를 한쪽씩 접어주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늘려주십시오. 양쪽 다리를 번갈아서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한 번씩 몸을 좌우로 틀겠습니다. 다음은 편안하게 다리를 접어주시고 앞으로 최대한 상체를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에서 어깨를 앞뒤로 돌려주겠습니다. 이상으로 춘곤증을 이기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잠시 짬을 내서 해봐야겠습니다. 네, 함께 해보시면 충곤증을 이기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동도 좋은데요. 날씨가 바뀌어서 그런지 입맛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봄철엔 봄나물도 많이 나오잖아요. 봄철 춘곤증을 음식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봄이 되면 활동량이 늘면서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 각종 영양소의 필요량이 늘어나는데요. 충분히 이를 섭취하지 못할 경우 영양상의 불균형이 충곤증을 더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영양과 이영란 선생님께 충곤증에 좋은 음식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곤증이라는 것은 낮이 길어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거에 몸이 이겨내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잘 적응을 못하는 건데요. 술을 많이 마신다든가 콜라나 커피처럼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마시게 되면 밤에 잠을 더 못 자게 되기 때문에 졸음이 온다든가 더 피곤하다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라든가 콜라 또 과음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 춘곤증을 이기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 섭취가 필요한데요.
봄에 나오는 나물들은 이런 비타민과 무기질 또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춘곤증을 이기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봄나물로는 취나물, 달래, 냉이, 돌나물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취나물에는 비타민 A를 비롯하여 칼슘, 철분,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취나물에는 독특한 향이 있어서 살짝 데쳐서 무쳐 드시게 되면 입맛을 돋을 뿐더러 식욕을 많이 돋굴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냉이의 경우에는 비타민 A를 비롯하여 많은 섬유질이 있습니다. 특히 냉이를 많이 드시게 되면 눈의 건강뿐만 아니라 피로감을 많이 풀어줄 수가 있고요. 간의 해독까지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쌉쌀한 맛이 매력인 달래는 입맛을 돋우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많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있어서 동맥경화, 빈혈을 예방해 주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많아서 삶거나 데치는 요리보다는 생으로 먹는 요리가 더욱 적합하고요. 식초를 첨가하게 되면 비타민C의 파괴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돌나물에는 비타민C와 인산이 많고 신맛이 있어서 입맛을 돋우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물김치를 담가 드시면 더욱더 좋은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봄철엔 어김없이 찾아오는 춘곤증. 가벼운 스트레칭과 음식 조절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서 좋은 정보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바로 봄철 춘곤증 퇴치 5계명입니다. 첫 번째, 커피, 음주, 흡연을 피한다. 졸린다고 카페인이 많은 커피를 자주 마시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주, 흡연을 자주 하면 몸은 더 피곤해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아침을 거르지 말고 일정한 식사량을 유지한다.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오전 동안 뇌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점심 식사 때 과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어 졸음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가벼운 운동으로 규칙적으로 한다. 맨손 체조와 가벼운 스트레칭, 산책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면 나른함이 없어지고 밤의 숙면을 도와주고요. 네 번째, 낮잠은 10분만 자도 충분합니다. 10분 정도의 낮잠은 오후의 졸음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불편한 자세로 30분 이상 자면 오히려 밤의 숙면을 방해와 근육경직을 유발한다고 하니 너무 많이 자면 안 되겠죠? 다섯 번째, 환기를 자주 시킨다입니다. 춘곤증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영양 섭취를 통해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면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춘곤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강지킴이 강남 E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